고등학교 때 데니네 일가족이 교통사고가 나서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시고 자기는 허리가 끊어졌었지만 목숨은 건질 수 있었고 그 사고로 풋볼도 그만두게 되었으며 여동생도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갖고 살게 되었고 지금은 휠체어를 타게 되었다고 한다. 하루아침에 소년가장이 돼서 여동생까지 책임지게 된 데니는 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일을 해야 했는데 허리 통증이 심해서 오래 서 있을 수도 없으니 짧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결국 하게 된 두 가지가 하나는 영안실에서 시체 닦기였고 다른 하나가 교통사고 사망 환자의 시체를 수습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그나마도 본인이 아직 미성년자다 보니 아는 형의 신분을 대신 쓰고 수수료를 줘야 했다고 한다. 시체 닦기나 시체 수습 일은 일정하게 있는 일은 아니고 병원이나 교통사고 처리반이 그때그때 일이 있으면 일거리를 주는 시기였는데 얘는 낮엔 학교에 가야 하니 밤이나 새벽에만 일을 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집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에 교통사고 사망 환자의 시신을 수습해달라고 전화가 왔다고 한다. 얘는 당시 그 돈을 벌어서 겨우 생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체를 봐도 무섭다는 생각보다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자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다고 한다. 뺑소니 교통사고 현장이었는데 시신이 처참하게 잘려서 사방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 얘는 사고 현장 주변을 돌면서 찢어진 팔, 다리, 몸통, 손 등을 퍼즐 맞추듯 하나씩 수습을 했다고 한다. 근데 10분 만에 거의 다 찾았는데 30분을 더 찾아봐도 머리는 안 보이더란다. 결국 1시간 후 머리는 못 찾은 채로 그 사고 현장에서 모두 철수하는 바람에 얘도 그냥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얘 꿈에 머리만 있는 귀신이 나타나서 내 몸통 좀 찾아줘 이랬다는 거다. 난 그때 나도 모르게 내 그럴 줄 알았지 라고 혼잣말을 했는데 얘가 그걸 들은 거다. 너 혹시 나한테 뭐 보여? 집요하게 물으니 어쩔 수 없이 내 친구가 무당인데 너 머리 위에 여자 머리 하나 있는 게 보인대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그 순간 얘가 날 빤히 보더니 나도 알아. 나도 보여. 너도 알아? 너도 보는 거야? 내 눈에도 보여. 근데 어떻게 떼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어. 내가 한국행을 즉흥적으로 결정했다고 한 거 기억나? 데니가 한국에 오기 한 달 전에 그는 우연히 친구에게서 귀신들은 바다를 못 건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는 10년 넘게 그에게 붙어 있는 그 지긋지긋한 목만 있는 귀신을 혹시 떼낼 수 있을까 싶어 그럼 바다 건너가는 나라에서 일을 해보자 결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을 때 여전히 그녀는 자기 머리 위에 있었고 데니는 절망했다. 난 데니가 즉흥적으로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했을 때 이놈이 살인사건 같은 거 저지르고 시신을 처리하고 한국으로 도망쳐서 한많은 피해자가 붙어온 게 아닐까까지 상상했었는데 너무 미안해졌다. 경찰이 그랬어. 그 운전자가 사망자의 신원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 사고 후 목을 가져간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사건은 아직까지 미제로 남아 있어. 근데 그 여자가 항상 보여?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보여. 근데 그건 거울을 안 보면 되니까 참을 수 있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자려고 누웠을 때야. 가끔 자다가 몸이 너무 추워서 눈을 뜨면 그 여자 얼굴이 내 배 위에 앉아 있어. 너무 무서워서 술 없인 잠들기 힘들어. 데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얘기를 이어갔다. 오늘 사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날이야. 그때 사고만 안 났으면 나한테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동료들과 술 취한 데니를 집에 바래다 주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난 무친이에게 전화를 했다. 야, 데니가 그러는데 자기 눈에도 그 귀신이 보인대. 그거 혹시 안 보일까 싶어서 바다 건너 여기까지 온 거래. 무친이는 긴 한숨을 쉬더니 말을 했다. 아이고, 진짜 안 당해보면 그 고통 모른다. 모르긴 몰라도 그 여자 머리가 발견돼서 몸이랑 같이 묻히기 전엔 그 귀신 절대 안 없어질 거야. 우리가 데니를 좀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 내가 고민을 좀 해볼게. 다음 날 출근을 했을 때 데니는 숙취로 몹시 힘들어 보였다. 근데 나를 보더니 자기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평소 잘하지 않던 얘기를 했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자기 문제로 나까지 심란하게 만들기 싫다며. 그래서
내가 사실 나도 미국에 살 때 잠깐이지만 귀신한테 시달린 적 있다고 했더니 깜짝 놀랬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겐 가끔 남들한텐 말하기 힘든 혹은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고 말하면서 언제든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했다. 사실 자기는 최근까지 눈에 보이는 귀신보다 본인 몸도 성치 않은데 아픈 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현실,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오래된 차가 고장이 나도 당장 고칠 수 없는 현실 같은 게 더더 공포스러웠다고 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전보다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평소보다 귀신의 존재가 더더 공포스럽게 느껴진다고 얘기를 했다. 시체닦기 알바를 할 때 이제 사망한 지 얼마 안 된 시신들에게 사후강직이 일어나서 사지가 뒤틀리고 그 뒤틀린 손들이 대니를 더듬고 시체가 알 수 없는 소리를 낼 때도 자기는 그닥 무섭지 않았었다고 했다. 왜냐면 이걸 해야 동생 약도 사 먹일 수 있고 자기도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체들한테 되려 고마웠었다고 한다. 얼마 후 데니는 10년 넘게 휠체어 생활을 하던 여동생이 드디어 일어나서 걷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동생한테 신발을 선물하고 싶은데 여자 신발을 사본 적이 없다며 나한테 구두를 좀 골라달라 부탁했다. 퇴근 후에 나랑 데니는 홍대 구두 가게에 같이 갔는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데니가 갑자기 No! 하더니 마치 도망치는 쥐를 쫓는 것처럼 그 가게 전체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나는 무친이가 가끔 그런 적이 있었어서 대충 눈치는 챘는데 잠시 후 우린 신발은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우릴 미친 사람 보듯 보는 그 가게 직원들을 뒤로 한 채 서둘러 그곳을 나왔다. 데니 말이 그 신발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그 얼굴 귀신이 너무 신나하면서 머리에서 떨어져 나와 가게 전체를 휘집고 다녔다는 거다. 서둘러 그 구두 가게를 나와서 우리는 다시 군중 속에 섞였다. 몹시 우울한 표정의 데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날 신발을 사고 내 남친이랑 데니랑 체스를 두면서 맥주를 마시기로 했었는데 데니 표정을 보니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다. 그래서 다음에 만날래? 물었더니 집에 혼자 있기 무섭다고 와서 체스를 둬달라고 했다. 여튼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데니네 집에서 데니랑 내 남친이랑 나 셋이 만났다. 데니네 집에 도착했을 때 전화기에 보이스 메시지가 2개 와 있었는데 2개 다 한 사람이 남긴 거였다. 데니가 보이스 메시지를 크게 켜둬서 본의 아니게 내용을 다 듣게 됐는데 70대 정도 할아버지 목소리였다. 첫 번째 메시지엔 오늘 경찰서에 갔었는데 그 목 없는 시신 수사를 다시 한다는구나. 이거였고 두 번째 메시지는 기도 소리 같았는데 가엾은 영혼이 너에게 기대어 있으니 너의 삶이 힘들겠구나. 주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그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해라. 나는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런 내용이었다. 난 데니가 부모님이 안 계신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신가? 근데 데니한테 귀신이 붙어 있는 걸 아시는 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데니가 마치 내 생각을 읽은 듯이 장의사 할아버지셔. 장의사?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 도와주신 분인데 그때부터 우리 남매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항상 우리 불러서 맛있는 저녁도 해주시고 지금은 꼭 친할아버지 같은 분이야. 난 저분 같은 장의사가 되는 게 꿈이야. 죽은 이들의 영혼도 어루만져 주지만 남은 가족들 아픔까지 돌봐줄 수 있는 어쩜 난 운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는지도 몰라. 그러더니 갑자기 본인의 신분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난 그저 이름이 참 길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데니가 내 이름 첫 글자만 읽어봐. D, E, A, D, Dad? 깜짝 놀란 나는 데니를 올려다봤고 데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내 이름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어. 근데 정말 오늘 같은 일이 생기면 너무 미칠 것 같아. 데니 집엔 빈술병이 가득했고 얼굴이 비춰지는 모든 유리나 거울엔 검은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요즘도 거울에서 보이는 거야? 집골이 이러니까 내 사정 아는 너 같은 친구. 아니면 이 거지 같은 집에 아무도 부르지도 못해. 난 데니에게 무친이가 했던 얘기를 들려주었다. 내 친구가 그러는데 그 시신의 얼굴을 찾아서 몸과 같이 묻어주기 전엔 그 귀신이 계속 따라다닐 거래. 데니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나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 그래서 장의사 할아버지께 경찰서에 좀 가봐 주십사 부탁드렸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범인을 좀 잡아달라고. 그러려면 일단 수사를 다시 시작해야 하고. 데니는 자기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기이한 일들을 경찰에게 모두 말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무영호시신 장례 등을 오래 도와주면서 경찰들에게 신임을 얻은 장의사 할아버지의 능력을 이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데니는 장의사 할아버지께 한 번도 본인을 따라다니는 귀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지만 가끔 자길 보고 흠칫 놀라시거나 가엾은 영혼이 너에게 기대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면 아마 이미 아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 뺑소니 사고가 일어난 건 이미 11년 전이고 당시 열심히 수사했지만 정말 단 하나의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수사에서 유일하게 찾아낸 건 그날 그 소녀가 오랫동안 차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빨간색 댄싱 슈즈를 사서 집에 가던 길이었다는 것 뿐이었댄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한 번도 안 신은 새 빨간 구두 한 켤레가 같이 발견이 됐고 그날도 늦은 시간 혼자 인적이 없는 길을 걸어 혼자 집으로 가다가 변을 당한 거였다. 신발을 좋아했구나. 그래서 아까 여자 구두 보자마자 그렇게 미친 듯이 날뛴 거고. 죽은 그 친구를 생각하면 안 됐지만 이제 나도 좀 살아야겠어. 그럼 데니야, 내 친구를 좀 만나볼래?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를 눌러보세요. 놀라운 이야기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